영상을 잠깐만 찍을게요. 네. 자, 차에 타시면 우선 의자 시트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조절하시는데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끝까지 한번 밟아 보셔요. 밟았을 때 좀 너무 멀리 있거나 허리가 뜨거나 등이 뜨면 굉장히 불편한 자세거든요. 예, 그래서 밟았을 때 편한 자세가 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거시는데 시동 거는 버튼은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브레이크 밟지 않고 그냥 한 번만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우리가 시동 키 꽂았을 때 전에 차도 버튼 시동이었잖아요. 네. 아, 방법은 아시죠? 똑같은 거, 예. 예,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누르시면 차를 시동 걸 수가 있겠습니다. 예, 버튼 누를 때는 살짝만 터치하셔야 되세요. 자, 이제 시동을 걸었으면 잠깐 왼쪽에 계기판을 잠깐 볼게요. 계기판에 보시면 저 빨갛게 브레이크 표시된 것은 사이드 브레이크. 왼쪽에, 왼쪽 끝에 요거. 브레이크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네, 이제. 예, 요게 사이드 브레이크인데요. 네. 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요게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이세요. 그래서 걸 때는 위로 올리면 걸리고 해제는 오른발을 밟고 눌러보세요. 브레이크 밟고 누르면 해제가 되고 걸 때는 다시 올리면 걸리고요. 걸려보세요. 예, 밟아야 안 밟아도 걸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밟아야 되고. 예. 다시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올리시고요. 해제는 나중에 그 브레이크 밟고 버튼 안 눌러도 기아 변속만 해도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있어요. 옛날 거는 수동은 발로 밟아야지만 해제가 되잖아요. 근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기아 변속만 해도 자동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고 가는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244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 기름량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244km라는 뜻이고요. 영문으로 에코라고 노란색의 표기가 되어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뭐 주행 모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거는 요 밑에 보면 요 드라이브 모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요거를 돌릴 때마다 레버가 에코, 노멀, 스포츠, 예, 그 다음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는 뭐냐면 연비제랑 모드예요. 연비제랑 모드에 놔두시면 속도를 막 내시면 속도가 안 나세요. 왜냐하면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강제로 연비를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 노멀 모드는 그냥 일반 시내 주행하실 때 핸들을 가볍게 이용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는 거고요. 스포츠 모드는 고속으로 운전하실 때 핸들이 무겁게 되고 출력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갈 때는 스포츠 모드로 해야 되는가요? 예, 그렇게 해놓으시면 더 좋긴 한데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려면 그냥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 놔두시면 되세요. 그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럼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안 움직여도 되는 그게? 예, 그냥 그렇게 고정해놓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 차는 나밖에 안 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 자기가 알아서 전환해 줄 거예요. 예. 자, 이제 현재 기름량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기름량을 나타내 주는 거고, 요게 A라는 버튼이 있어요. A라는 불. 요건 뭐냐면 오토 스탑 기능이세요. 오토 스탑 기능은 우리 버스 타고 가시다 보면 가끔 버스가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거와 동일한 기능이세요.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멈추면 차가 시동이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압이 충분하거나 안전벨트를 맸거나 했으면 이 시동 꺼지는 조건이 되면 시동이 꺼져요. 그러면 꺼졌을 때는 저 불이 흰색이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시동이 꺼졌을 때는 놀라지 마시고, 오토 스탑 기능이 작동되고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이 시동이 꺼진 시간 동안만 이게 기름을 안 먹, 시동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연비를 절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작동이 되면 차에 물이 안 가는가요? 그거 감안해가 다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걸리게 하는 거는 브레이크를 띄시면 자동으로 시동이 또 걸리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누르면? 예, 주행 중에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시동이 꺼지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띄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시동 꺼지면 놀라지 마시고, 오토 스탑이 작동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토 스탑 요 기능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에 보시면 A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불을 들어오게 하면 A라는 불이 꺼져 있죠. 그러면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밟아도 시동이 안 꺼집니다. 예.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요걸 켜놓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항상 시동 걸 때마다 초기화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시동 걸 때마다 켜놓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시면 그냥 꺼놓고 운전하시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알아서 꺼지고. 근데 만약에 이제 배터리 전압이 충분치 않거나 하면 시동이 또 안 꺼져요. 그랬을 경우는 요 A라는 불이 녹색이 아니고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꺼져야 되는데
그 조건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꺼질 수 없다라는 뜻으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정비소에 가야 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노란색으로 그냥 시동이 안 꺼지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세요. 예. 그리고 이제 16도라는 것은 현재 외부 온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기아 현재 위치. 예, 그 다음에 요 7km는 요 차가 총 주행된 거리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네. 차량 속도계는 요겁니다. 네. 요거를 보시면 차량 속도계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차량 주행 정보를 나타내 주는 건데, 요거를 작동하는 버튼은 여기 핸들에 보시면 요 이제 스크롤 레버가 있어요. 네. 요걸 움직이시면 이렇게 다른 메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현 주행 정보라는 건 뭐냐면, 시동을 한번 걸어 놓고 간 거리, 시간, 연비를 나타내 주는 네. 거고요. 또 한번 레버를 움직이시면 예, 주유 정보. 요거는 기름을 한번 넣고 간 거리, 시간.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한번 내려보세요. 내리시면 누적 정보라는 것은 옛날 구간 거리. 그래서 이제 총 이제 거리. 예, 그 구간 거리는 이제 원하시는 구간만큼 쌓은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초기화 시킬 때는 요 버튼을 위에서 눌러 보세요. 누르시면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계시면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쌓을 수가 있는 거고요. 한번 또 내려보실래요? 내려보시면 이제 오토 스탑, 아까 이거 주행 중에 시동 꺼진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게 이제 몇 분 정도 시동이 꺼졌는지 그걸 나타내 주는 거고요. 한 번 더 내려보세요. 내리시면 타이어 공기압. 네. 요거는 주행 중에 공기압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공기압이 떨어졌을 경우는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시는 메뉴를 요 스크롤 레버를 움직이셔가지고 원하시는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위에 문서 표시 이게 내가 총 저거 뭐야 이거 운행거리 보험회사에서 찍어달라는 게 보험에서 찍어달라고 하는 것은 거리. 요거를 보여주는 7km. 여기 요거는 이게 이 차가 이때까지 탄 거리. 그렇죠. 요거구나. 예, 너무 구석에 있다. 예, 요거는 이제 계속 쌓이는 거리세요. 네. 빠지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쌓이는 요런 거리. 것들은 다 위에서 누르시면 0으로 세팅. 초기화시킬 수가 네.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요 위에 문서 표시 버튼 한번 눌러 보실래요? 그걸 누르시면, 한번 누르시면, 네. 방위각이 나타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 왜 안 나오냐면 요거 때문에 그러세요. 아직 로그인. 요거는 로그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차선 일탈 경보 장치 항상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런 메뉴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현재 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아 커넥터로 연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게스트를 사용자 모드로 전환을 시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걸 클릭하시고 계정 추가 누르시고요. 시작하기 누르시면 예, 우리 이제 고객님 이름 떠 있고요. 네. 다음 누르시면 이제 문자가 한번 들어왔을 거예요. 잠깐만, 문자가 들어왔을 겁니다. 예, 그걸 요거 잠깐 개인화 인증. 예. 요거 누르시고 수락. 예. 그러면 이렇게 계정 연동이 돼 가지고요. 차량 공유.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요거는 예, 뒤로 나가시고요. 예. 자, 요게 이제 기아 커넥트라는 앱을 이제 차하고 이제 서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확인 하면 우리 이제 고객님으로 해가지고 기아 커넥트가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네. 이제 커넥트 앱은 이렇게 핸드폰에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요 이제 커넥트 앱은 여기 나가 보시면 요 기아라는 앱이 있어요. 네.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커넥트 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커넥트 앱이 뭐냐면 내가 집에서 또는 차에 있지 않아도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차량 제어해 보면 시동 걸고 네. 문 열고 잠그고 창문 열고 닫고 비상등 켜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밑에 보시면 예 경적을 울리거나 또는 에어컨 히터를 조정하거나 예 그 다음에 문을 잠그거나 에어컨을 예. 켜놓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기아 커넥트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제어 기능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차량 상태도 어떤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뭐 시동 걸려 있고 에어컨 히터는 현재 꺼져 있고요. 시트 열선 꺼져 있고 뭐 핸들 열선 이런 것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앱에서 다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예. 집에 갔는데 안 꺼놓고 했다 싶으면 근데 예. 시동 끄면 그리고 다 꺼지잖아.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차를 강제로 문을 연다거나 네. 또는 충격을 받거나 하면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운전수도 알려줘요.
네. 예. 차량 상태.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예, 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차량 위치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내 차 예. 위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앱은 5년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 네. 거고요. 5년이 경과되면 이제 유상으로 바뀌어서 사용료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좋네요. 5년씩이나 해줘요. 대신에 이제 요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 앱이 네. 원격으로 해가지고 무선 업데이트가 되세요. 저 차는 계속 어디 갔다 해서 빼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라는데 맞아요. 그 업그레이드 네. 하니까 화면이 가버려가지고 아, 그 맞아요. 그걸 또 가서 그래서 업데이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정비소 가서 돈 주고 예, 해. 자기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뭔가가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간다. 그러면 지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구나라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시동을 거시면 화면이 이렇게 켜지는데 아마 이전 차하고 화면이 틀릴 거예요. 네, 마이크를. 요게 이제 홈이라는 화면입니다. 홈. 홈이라는 화면에서는 내비, 그다음 미디어, 오른쪽에 보시면 전화하고 사이드로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 설정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패드 같이 그렇구나. 예, 터치 맞아요. 스크린. 예, 터치 타입이세요. 네. 그래서 내가 내비를 보겠다 하시면 요걸 터치하시면 내비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근데 아까 보셨던 홈으로 다시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다각형 요 메뉴가 있어요. 네. 요거를 누르시거나 하단에 보시면 메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홈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처음에 보셨던 화면으로 이거랑 돌아갈 수가 여기랑 있어요. 여기 연동이 돼 여기 있어요. 하든. 그렇습니다. 네. 자, 예, 맵은 내비. 네. 그래서 이제 홈에서 요걸 터치하시거나 맵을 터치하셔도 마찬가지 요 내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하단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이 삼각형이 불이 켜질 때가 있고요. 바람개비를 누르시면 바람개비 불을 켤 수가 있어요. 요걸 켤 때마다 화면이 바뀌어요. 삼각형을 켰을 때는 홈, 맵, 서치, 미디어, 별표, 셋업이 나오고요. 바람개비 메뉴를 누르시면 AC 해가지고 에어컨 히터를 작동시키는 메뉴가 나오게 네.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불이 위치하냐에 따라 가지고 메뉴가 틀려져요. 만약에 내가 내비라든가 이런 미디어 기능을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 불은 삼각형 쪽으로 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홈, 맵, 서치, 미디어, 별표, 셋업 메뉴가 나옵니다. 자, 내비를 잠깐 보고 싶을 때는 맵을 터치하시거나 요걸 터치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맵을 터치 한번 해볼게요. 하면 이렇게 삼각형은 현재 차가 있는 네.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사이드로 또 여러 가지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현재 날씨,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뭐 달력, 그 다음에 방위가, 네. 그 다음에 시간,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액자, 디지털 액자라는데 기아 커넥트에 내가 사진 같은 걸 업로드 해 놓으면 여기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사진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같은 예, 미니 화면으로 사이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방위각은 이렇게 누르시면 맵을 이제 3D 모드, 그 다음에 현재 요거는 맵이 북쪽만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차가 가는 진행 방향. 그거를 네. 못해서 옛날 차를 해 예. 방향이 뒤로 돌아가고 하구나. 아, 그거를 해보셨구나. 네. 그럴 경우에는 잘못 요거, 눌러가지고. 예, 요 나침반 패시 요걸 누르시면 아. 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는 방향은 SW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재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비를 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안내 멘트는 요걸 누르시면 소리를 네. 좀 크게 또 효과음도 크게 지정할 수가 네.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목적지 검색을 하시고 싶을 때는 밑에 보시면 서치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요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요 위에 돋보기 있어요. 네. 요거를 누르셔도 다 검색은 되는 겁니다. 이거 서치 검색하라는 건가? 예, 그렇죠.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하는구나. 여기에 명칭, 주소, 설정, 연락처, 미디어 다 입력하시고 확인만 누르시면 다 검색이 되세요. 그리고 자주 가시는 곳 있죠. 네. 그거는 등록 지점을 누르시면 네. 여기에 우리 집 사무실 즐겨찾기 1번부터 3번까지 등록을 해 놓으시고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여기서 버튼만 누르셔도 그게 검색을 할 수가 서치에 있겠습니다. 진짜 다 되는 거죠. 서치에서 다 되는 네. 겁니다. 근데 그리고 예. 저기도 이제 등록 지점하고 그거는 똑같은데 예, 요 패턴 그렇죠. 요게 이제 메뉴 터치가 약간 다르구나. 유형이 약간 패턴이 틀리죠. 네. 예. 자, 근데 요거를 내가 방금은 버튼을 눌러가지고 검색했잖아요. 네. 근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내 목소리 가지고도 검색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마이크가 있어요. 아, 네네.
또는 여기 보시면 음성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발음이 안 좋아서 잘 안 되더만. 근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걸 누르시고 우리 친구들 내리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네, 요거 누르시고 요 전체 기능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전체 기능에 들어가면 내 목소리 가지고 명령어로 말씀할 수 있는 그 유형이 있어요. 검색 기능은 이제 그 이렇게 목적지 검색 또는 전화번호부 설정, 차량 정보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시어들이 있어요. 요런 예시어들을 이제 보고 계셨다가 내 목소리 가지고 말씀하시면 다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전화번호부도 마찬가지. 누구한테 전화. 설정도 뭐 내비게이션 설정, 사운드 설정, 뭐 차량 정보, 워시액 보충, 브레이크 점검 주기 이렇게 알려주도록 할 수 있고 제어 기능도 있어요. 에어컨 히터에 관련된 거 뭐 에어컨 켜줘, 뭐 바람 세게 따뜻하게 온도 내려줘, 창문 열어줘, 닫아줘, 핸들 열선 켜줘, 시트 열선 켜줘, 뭐 1단으로 켜줘, 사이드 미러, 뭐 뒷유리 열선, 예, 그 다음에 뭐 크로스 테마 변경해줘. 이건 뭐냐면 이거 내비 화면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이건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주행 중에는 잘 안 쓸 것 같아요. 예, 콘텐츠 기능 또는 빠른 실행 기능 요런 기능들을 음성 인식이라 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좀 이제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긴 한데 이제 실제로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저기 주소를 한번 검색해달라고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그거 누르시고 우리 집 주소 검색해줘. 그러면 주소가 이제 우리 집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주소를 한번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 그럼 여기다 주소. 다시 한 번만. 다시 한번 눌러서. 다시 한 번만요. 여기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내림, 예. 그 다음에 예 누르시면 예. 이제 여기로 이제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길 안내를 했죠. 네. 했는데 내가 이거를 취소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엑스페 있습니다. 네. 요거를 누르시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취소하듯이. 예. 그리고 이제 서치 버튼을 잠깐 눌러볼게요. 누르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등록 지점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집을 한번 검색하고요. 현재 최근 목적지에 우리 집을 해놨죠. 네. 예. 그럼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우리 집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면 요렇게 네. 우리 집에 돼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집에 가겠다 하시면 요걸 터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능은 그리고 좁은 기능에 목적지 설정. 터치가 조금 그것만 떠 있는 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안내 시작 누르시면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록 또는 검색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제가 요거 영상은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친절한 김부장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혹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잘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영상을 이렇게 플레이해서 보시면 되실 거예요. 예. 자, 이제 서치 메뉴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네. 예. 자, 오른쪽에 보시면 미디어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미디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FM, AM, DMB, 블루스 오디오, USB 음악 비디오, 그 다음에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고요. 또 안드로이드 또 애플 카플레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요게 미디어 메뉴가 되는데 미디어 메뉴는 요 홈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있는 미디어가 동일한 메뉴세요. 요걸 누르셔도 동일하게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라디오는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 채널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현재 여기서 수신 가능한 채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라디오 채널을 듣겠다 하시면 이걸 터치하시면 되세요. 그럼 라디오 채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볼륨 조절은 요거를 돌려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핸들에 보시면 오디오 핸들 리모컨 해가지고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돌려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거는 앞뒤 채널. 네. 앞에 채널, 뒤에 채널. 근데 내가 요거 채널을 저장을 시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 별표. 요걸 눌러놓으시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채널은 여기 즐겨찾기 메뉴 나가시면 이렇게 저장된 채널을 두 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저장된 거를 지우고 싶을 때가 있죠. 네. 저장된 거를 지우고 싶을 때는 저기 요거를 다시 누르면 네.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된 채널을 또는 저장 또는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미디어 버튼을
짧게 터치하는 게 있고요. 짧게 터치하면 라디오 채널이 되는 거고요. 예. 길게 누르시면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메뉴를 보시면 FM, AM, DMB, 그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는 핸드폰을 연결하시면 폰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 핸즈프리하고 블루투스 오디오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걸 누르시면 현재 연결된 기기가 없기 때문에 연결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누르셔가지고 검색 위로 올려보시면 K5라고 뜰 거예요. 예, 요거. 예, 그 등록. 예, 등록 누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사용.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허용. 예, 허용. 그 다음에 잠깐만요. 계속. 예, 계속. 예. 자, 이제 요게 이제 아마 굉장히 신세계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요게 뭐냐면 예, 허용. 예. 자, 이제 굉장히 생소한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해가지고요, 핸드폰에 있는 메뉴를 요 차로 이렇게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현재 티맵 쓰고 계시죠? 네. 티맵을 플레이 시키신 겁니다. 아, 여기 팀을. 맞아요. 예, 그 티맵을 여기로 불러온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기존 내비를 안 쓰고 핸드폰에 있는 거 쓰겠다 하시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셔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하단에 보시면 요 이렇게 메뉴 이렇게 요거 이렇게 보시면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네. 여기서도 여기 거하고 여기 거하고 연동이 되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뭐 네이버 지도를 보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지도를 치시면 네이버 지도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요런 식으로 메뉴를 볼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라디오. 예. 채널은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불러오는 게 안드로이드 오토 해가지고 이제 불러오는 건데,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창이 있어요. 셋업.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기기 연결에 대한 메뉴가 있습니다. 네. 핸드폰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현재 이렇게 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 안 하고 핸즈프리하고 블루투스 오디오만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거를 이렇게 터치하시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꺼져요. 그러면 여기 미디어 버튼을 잠깐 눌렀을 때 이렇게 블루투스 오디오를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는 폰에서 음악을 플레이 시키면 이제 폰에서 플레이되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운전 중에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통화 버튼을 눌러서 통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별표 버튼 있잖아요. 네, 그쵸. 요거는 즐겨찾기 메뉴인데, 보통은 요거는 이제 많이 이용하시는 게 통화 거절 종료를 많이 이용하세요. 아, 네. 그러면 전화 갔을 때는 요걸 누르시고, 아, 통화 종료할 때는 요걸 누르시면 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미디어 버튼을 다시 요거는 이제 요 버튼을 누르시면 전화 연락처 통화 목록하고,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 전화번호부, 그 다음에 요거 누르시면 이제 키패드로 해서 여기서 통화할 수 있고, 문자가 만약에 왔다 그럼 요걸 눌러가지고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요 통화 버튼 눌렀을 때 볼 수 있는 메뉴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미디어 버튼을 잠깐만 눌러볼게요. 미디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블루투스 오디오가 이제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블루투스 오디오를 이제 이용 안 하고 아까 보셨던 안드로이드 오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실행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 안드로이드 오토요. 예. 그랬을 경우는 요거를 터치하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터치하셔도 작동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 셋업창에 들어가시면 여기 기기 연결 메뉴 있어요. 네. 여기 클릭해 보시면 현재 안드로이드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드로이드를 실행하고자 싶을 때는 요걸 다시 눌러 놓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요게 꺼지고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다시 실행이 됩니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좀 복잡하죠? 다시 미디어 버튼을 눌러볼게요. 예, 미디어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이렇게 밀어보시면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이제 아까 보셨던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터치하셔가지고요. 예. 근데 내가 또 안드로이드 안 하고 다시 핸즈프리를 또 이용하고 싶어요. 어차피 이걸 이용하셔도 어차피 전화 오면 똑같이 통화는 가능하세요. 아, 네. 네, 통화도 가능하고 음악도 플레이 시키시면 여기서 또 동일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하시면 이렇게 이용하시고,
만약에 내가 그냥 기존 내비에다가 핸즈프리 블루소드 이용하겠다 하시면 여기 셋업창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기기 연결에 들어가셔가지고 요거를 터치하시면 안드로이드는 꺼지고, 예, 다시 미디어 버튼을 길게 누르시고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를 연결하셔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네. 근데 그냥 이렇게 해놓고 다니셔도 되세요. 저번 오늘. 차도 아직 기능 다 안 쓰고 있어요. 아, 그러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예. 우리는 맵이 기본이니까 예. 맵 누르면 되고. 맞습니다. 예. 예. 맵은 누르면 음악을 들으면서도 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음악을 지금 현재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요 음악을 끄고 싶을 때가 있죠. 네. 근데 옛날에는 온오프 버튼이 거기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없어요. 아, 옛날에는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끌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이걸로. 요걸 누르셔야 돼요. 네, 요걸 누르시면 아, 이게 삼각형이 있을 때는 네. 요게 미디어 온오프 기능이 되세요. 만약에 요게 바람개비였을 때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에어컨 히터 온오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디어를 끄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요 삼각형을 누르셔야 돼요. 요걸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누르시고 그 다음 요걸 누르시면 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 예. 이거 하면은 예. 에어컨 이제 예, 그걸 다시 누르시면 파워. 예, 아, 네. 그렇죠. 근데 요거 누르실 때요, 지금 현재 요 화면이 꺼졌죠. 네. 왜 그러냐면 길게 눌렀기 때문에 꺼진 겁니다. 아, 이제 이게 짧게 터치하시면 짧게 터치하셔야 돼요. 짧게 터치하셔야지 하는 건데 길게 누르지 마시고요. 짧게 터치하시면 끌 수가 있어요. 음악 하면서 예, 에어컨 또 작동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이거 에어컨 길게 누르면 아니요. 꺼지는 거고. 그냥 짧게만 터치하시면 되세요. 아, 길게 안 할 누르셔도 때는 돼요. 예, 길게 안 누르셔도 되세요. 지금부터는 네. 그냥 짧게만 터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동 거는 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터치하시면 시동 걸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요 화면을 아예 끄고 싶다 그럴 경우만 요거를 길게 누르시는 거예요. 길게 누르시면 화면을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단 시동 끄면 다 꺼지는 거죠. 시동 끄면 다 굳이 꺼져요. 이거 끌 필요는 없이.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자, 미디어를 끌 때는 요거 바람개비 삼각형했을 때, 예, 삼각형했을 때 요걸 짧게 터치하시면 예, 미디어를 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예, 그냥 다시 터치하시면 요거 미디어가 나오는 거고, 네. 만약에 메뉴를 보겠다 하시면 요거를 길게 누르시면 메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예,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짧게 터치하냐 길게 터치하냐는 여기서는 길게 터치하면 메뉴, 짧게 터치하면 해당되는 메뉴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으세요. 자, 오른쪽에 별표 버튼이 있는데 별표는 요게 즐겨찾기 메뉴입니다. 아, 요거를 네. 길게 누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네. 원하시는 네. 메뉴들이 있는데 네. 예.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메뉴를 지정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 현재는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원하시는 거를 지정하시고 요걸 누르시면 그 지정된 메뉴로 이동하게 돼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어떤 거로 지정을 해 드릴까요? 그냥 주행 모드. 예.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게 요거는 예. 그냥 음성 메모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캐린더 해놓을까요? 캘린더요? 예. 그럼 요거 누르시면 아, 캘린더가 연결이 안 돼 있네. 핸드폰에 캘린더를 연결하셔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냥 요거는 폰 프로젝션을 해 놓을까요? 그러면 요걸 눌렀을 때 안드로이드. 요게 또 이 셋업 창에 들어가셔서 설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것도 연결은 안 써도 운행하는 데는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네, 네. 저는 맵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블루투스 오디오로 해 놓을게요. 네. 그럼 요걸 누르시면 네.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가 연결되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여기 잠깐 들어가시면 아까 핸드폰 연결할 때는 기기 연결 누르셔가지고 핸드폰하고 안드로이드하고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차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차량의 메뉴 들어가시면 여기에 운전자 보조, 드라이버, 하이패스,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편의 기능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차량 안에
설정을 잡는 기능이세요. 네. 기본적인 설정은 다 되어 있는데 사실 바꿀 건 없어요. 설정만 돼 있으면. 근데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것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운전자 보조 기능에 보시면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행 안전에 들어가 보시면 자, 전방 안전 켜져 있고요. 차로 안전은 켜고요. 후측방 안전, 하차 안전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작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방 안전은 뭐냐면 내가 가다가 앞에 차하고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 네. 만약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는 운전에서 경보를 먼저 해줘요. 네. 근데도 운전자가 인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간다. 네. 그랬을 때는 자동으로 제동해 주는 겁니다. 아, 네. 네. 차로 안전은 차선이 이탈될 것 같다. 네. 그러면 이탈되지 않도록 삑삑 소리 핸들이 나는 거. 삑삑 소리가 나면서 핸들이 자동으로 조향이 돼요. 아, 후측방 안전은 내가 차선 변경하는데 옆에 있는 차하고 부딪힐 것 같다. 네. 마찬가지로 부딪히지 않도록 핸들이 조향이 돼요. 하차 안전이라는 것은 내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차가 사람 오토바이가 지나간다. 네. 그럼 경보가 울리면서 문이 안 열려요. 아, 네. 그게 바로 이런 하차 안전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주차 안전에 보시면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 해놓으면 앞범버에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앞에 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죠. 네.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 네. 운전한테 소리로 경보를 해줘요. 아, 네. 그럼 이거 계속 켜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켜놓고 주행하시는 게 낫죠. 후방 교차 안전이라는 것은 뒤로 후진할 네. 때 삑 마찬가지로 뒤에도 소리가 나지만 뒤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에 사람이라든가 자전거 오토바이가 지나간다. 그럼 마찬가지로 경보해주고 그래도 주행하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제동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 몫이 조금 뭐. 예. 자, 드라이브 모드, 이거는 아까 요거 보셨던 요 드라이브 모드. 공조 에어컨 기능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외부 공기 차단해가지고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에서는 외부에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환기 모드가 실내로 전환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안에 습기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으로 환기 모드가 외부 환기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앞유리창에 습기가 차면 자동으로 바람의 방향이 앞유리로 바뀌어져요. 아, 좋다. 예. 그럼 이건 내일 눌러야 되는데 이거를. 맞아요. 공조 편의 기능을 보시면 에어컨 자동 건조기가 시동 끄고 내리시면 팬이 계속 돌아가요. 일정, 왜냐하면 건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동 건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공조 연동 자동 제어 해가지고 핸들 열선, 운전 시트 열선 해놓으시면 온도를 낮게 조절하시면 자동으로 열선이 작동되고 온도를 낮게 하면 통풍이 에어컨. 작동되고 에어컨 작동되고 높이 오프하면 열선이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공조 연동 자동 제어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들은 이 하단에 보시면 에어컨 히터를 작동시킬 때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에어컨을 보겠다 하시면 이 메뉴를 바람개비로 옮기셔야 돼요. 네. 그리고서 이제 에어컨 현재 꺼져 있잖아요. 킬 때는 그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 레버를 돌려도 되고, 아니면 이 바람개비를 움직이셔도 에어컨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 바람개비를 이용하시면 이건 수동 모드세요. 네. 수동 모드로 바람을 세게 약하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거 수동 모드로 안 하고 오토 모드로 하겠다 하시면 여기 오토 클라이매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을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 공조 기능 있잖아요. 네. 이 공조 기능을 자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토 모드로 놔두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이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거나 또는 아까 같이 외부 환기 모드라든가 그런 거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온도 조절은 왼쪽에 있는 레버를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 최저는 17도. 17도는 가장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노후로 표시가 되고 이때부터는 자동으로 맞췄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가 세게 나와요. 네. 예, 다시 온도를 올리시면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가 약하게 되면서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실내 온도는 왼쪽, 오른쪽 두 가지를 이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도 보시면 이제 온도 조절하는 레버가 따로 있어요. 요건 뭐냐면 송풍구가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있죠. 네. 요거만 따로 조절하실 때 사용하는 레버가 됐어요. 이건 저쪽 해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리면 왼쪽은 22도인데 오른쪽은 25도 바람을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안 싸워도 되겠네.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같이 맞추겠다 하시면 요 불을 있잖아요. 네. 누르시면 온도가 같이 맞춰서 같이 조절하시는 거고, 네. 따로 조절하겠다 하시면 레버를 그냥 돌리면 따로 조절이 되세요. 이거 안 끄도 따로 조절하면 예. 이게 꺼지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맞춘다 그러면 요걸 눌러 놓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같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수동으로 할 때는 요거 바람개비를 누르셔가 네.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바람의 방향은 현재 정면 하단, 누를 때마다 하단 앞유리, 정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급속 성해 제거를 하겠다, 바람의 방향 앞유리를 바꾸겠다 하시면 요 프론트를 누르셔가지고 강제로 바람의 방향 앞유리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사이드 미러하고 뒷유리에 물방울 맺혀서 이제 열선을 작동시키겠다 하시면 리어런 버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환기 모드는 여기에 꺼져 있으면 공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고, 요거 누르시면 공기가 안에서 순환되게 되어 있어요. 에어컨 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켜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급속으로 이제 급속으로 이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내 모드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오토 모드로 놔두시면 되세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실내 모드 했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가 되면 다 또 실내로 또 바꿔줘요. 네. 예, 그런 모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토 모드로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람기 했을 때는 요게 에어컨 히터 온오프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킬 때는 요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요 레버를 돌리셔도 되고, 네. 아니면 요거를 바람기를 누르셔도 킬 수가 있습니다. 예, 끌 때만 요거를 바람기 했을 때 이렇게 누르셔야지만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어컨 히터를 조절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기아가 있습니다. 기아가 이제 예전 차하고는 틀리죠. 네. 옛날에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좌우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거를 눌러야. 예. 기아 변속은 예, 이렇게 하면 후진 모드. 예, 후진 모드 이거는 아니었을 때는 브레이크는 밟고 계세요. 네.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는데 요 카메라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빨간색이 보이시죠? 예. 요거는 차체 범버 끝부분이세요. 끝까지. 여기까지 가시면 차가 부딪히겠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후진하시냐면 중간 라인 노란색까지만. 네. 핸들을 움직여 보실래요? 움직여 보시면 차가 어느 쪽으로 후진에 네. 들어간지를 진입 방향 보여주고요. 저번 차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바닥에 보시면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네. 그 파란색 라인하고 주차 라인 바닥에 흰색 라인하고 맞추면 차가 그대로 맞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누가 지나가는가 봐요. 맞습니다. 옆에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경보를 올려주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거는 중립 모드고요. 네. 오른쪽 끝으로 돌리면 주행 모드. 예.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떼었을 땐 차가 앞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고요. 파킹은 기아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위에서 P 버튼만 누르시면 파킹 모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파킹이 되는 예, 이렇게 파킹 모드가 되는 겁니다. 거. 자. 여기 없어져. 예. 기아 변속은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건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열 주차하실 때가 있죠. 2열 주차, 기아 중립 주차. 이제 어떨 때 많이 하시냐면 우리가 주차장에 차를 대야 되는데 차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될 경우가 있어요. 네네, 중립해놓고 주차할 때. 네. 그때 그냥 얘네 놓고 내리시면 차 문이 안 잠기게 돼 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요건 아닙니다. 이제 파킹에 놓으시고요. 네. 그다음 시동을 잠깐 끄시겠어요? 시동을 끄세요. 시동. 예, 브레이크 밟고, 예.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레버를 돌리시는데, 네.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살짝 돌리고 그냥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기아가 N으로 빠졌다가 나올 겁니다. 예. 아직 P인데. 예. 아직 파킹이죠? 근데 살짝 돌려가지고, 이 자꾸, 너무 많이 돌렸습니다. 예. 살짝만 돌리고 잡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아가 N으로 빠지세요. 요렇게 해놓고 내리셔야지, 브레이크 뛰면 차가 앞으로 밀립니다. 네. 예. 요렇게 해놓고 내리셔야지 다른 차가 이 차를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예, 중립 모드 이해가 되시죠? 네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다시 한번 중립 모드 한번 나보시겠어요? 예. 브레이크 밟고, 예. 약간, 왜 그러냐면 지금 차가 약간 밀린 상태에서 그 중립 모드 빠지기 때문에 약간 충격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밀리지 않은 상태는 충격이 안 생길 거예요. 네. 예. 요렇게 해놓고 중립 모드 놓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파킹 모드 놓으시고 시동을 다시 한 번만 걸어보시겠어요? 예. 예, 차가 약간 밀리죠? 예. 조금씩 밀리네. 예, 시동 걸 때도 그냥 살짝 터치만 하시면 되세요. 네. 예. 자, 밑에 보시면, 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 요거는 후방 카메라 모드입니다. 네. 후방 카메라는 내가 후진경 했을 때만 카메라 모드 작동되는데, 그치.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카메라 모드를 보겠다 하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되세요. 옛날 차는 이게 안 됐는데. 맞아요. 예. 저거 뭐야, R만 해야 이게 맞아요. 되었는데.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되는구나. 예, 그거와 상관없이 버튼을 누르면 볼 수가 있고, 다시 누르면 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토 홀드란 모드가 있어요. 네. 요걸 누르시면 계기판에 오토 홀드란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자, 저게 이제 흰색이었을 땐 작동을 안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저게 녹색으로 바뀌어요. 녹색으로 바뀌면 작동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저 모드가 뭐냐면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오랫동안 뭐 정체 구간에서 오랫동안 밟고 있으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걸 켜놓고 주행하다가 저게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냥 발을 띄워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갑니다. 해제는 악셀에다 살짝 밟으면 저게 불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차가 앞으로 나가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작동이 안 돼서 왜냐면 흰색이니까. 예. 네. 근데 녹색이었을 때만 이제 작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여기는 약간 경사가 져 있어가 차가 다니는 도로여 가지고 작동을 못 해보겠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옛날 한번- 크루즈 기능하고 비슷한 건가 봐요. K7. 아, 크루즈 기능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기능이 크루즈 기능이세요. 잠깐 이제 기아를 한번 뒤로 한번 놔보시겠어요? 뒤로. R. 아, 뒤. 주행 모드. 주행 모드면 차가 이제 앞으로 나가게 돼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근데 브레이크 한번 띄워보세요. 안 나가죠. 아, 예. 네. 안 요게 돼.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를 잡는 기능이세요. 아, 네. 여기서 이제 악셀 살짝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해제가 되면서 차 예. 나가는구나. 그렇죠. 요런 식으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예. 파킹 P. 파킹. 차 뒤로 조금만. 아, 예. 뒤로 했는데도 안 가네. 왜냐면 오토 홀드 모드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아, 요거를 해제시키면 그러면 예. 예. 다시 파킹. 예. 파킹 하면은 파킹 P. 그걸 누르시면 되세요. 예. 아, 예. 이해가 되시죠? 네네. 예. 이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아, 예. 이거 안 해도 이걸로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파킹을 파킹 모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기아를 한번 뒤로 변속을 해보세요. 자동으로. 변속하면 오토, 뒤, 주행 모드. 예. 이거 뒤. 변속하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오토가 지금 잡고 있고. 예, 잡고 있고. 예. 요걸로 하면은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고. 아, 예. 예. 아, 이거 옛날 땡기 올리듯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차 파킹. 이번에 있던 게 여기로 갔구나. 맞아요. 네. 파킹 모드는 다시 P 버튼 누르시면 파킹 모드 전환시킬 수가 있고요. 예. 예. 여기 파킹. 예. 오토 홀드 모드는 이제 요거는 이제 원하시면 이렇게 작동을 시키고요. 네. 원하지 않으면 눌러서 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꺼놓으시면 브레이크 띄면 차가 무조건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예. 켜놓으시면 일단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 녹색 불로 바뀌면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 차가 띄셔도 안 나가는 차가 거죠.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네. 예. 자, 이제 이 하단에 보시면 운전석 쪽에는 열선, 네. 반대로 두시면 통풍. 그래서 네. 단계는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핸들 열선, 예, 2단계, 1단계 오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핸들 예, 조수석 쪽에도 열선, 네. 통풍 이용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통풍, 겨울에는 열선 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용하시고요. 한 번에 끄실 때는 길게 미시면 한 번에 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이제 핸들의 오른쪽에 아까 크루즈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네. 자, 핸들에 보시면 이제 크루즈 버튼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네. 크루즈 작동시키는 버튼이 4개인데 그 중에 요 핸들 모양의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요걸 누르시면 계기판에 핸들 모양의 그림이 뜹니다. 네. 이제 주행하다 보면 저게 녹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네. 저거 녹색으로 바뀌면 어떤 기능이냐면 차선을 감지했다는 뜻이에요. 차선을 감지하면 내가 핸들을 조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차가 핸들이 차선을 따라서 이렇게 조향이 됩니다. 옛날 차도 이 기능은 있었죠. 이 기능은 있었는데 핸들은 안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아, 그러셔요? 근데 이게 아마 키지를 아마 안 와서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작동을 시키면 네. 이렇게 핸들 모양의 그림이 네. 뜹니다. 요게 그림이 떠야지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여기 녹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차선이 지금은 꺼진 거. 지금은 꺼진 거예요. 아, 지금은 이렇게 킨 나가야 거고. 돼. 네, 그러면 자동으로 이거는 평상시 주행할 때도 켜놓으시면 되세요. 네. 그럼 자동으로 차선을 잡아줘 자기가 알아서 차선을 잡아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크루즈를 이용하실 때는 우선 요거를 켜놓고 이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원하시는 속도가 됐을 경우에 이제 크루즈 작동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작동을 시킬 때는 옛날 크루즈는 요 가운데 있는 레버를 움직이셨죠. 네. 근데 지금 크루즈는 요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아, 누르시면 현재는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나오는데 네.
이 최소 크루즈 작동 속도는 30km부터거든요. 네. 그 30km 이상 주행하게 되면 내가 요걸 눌렀을 때 요 상단에 크루즈 속도가 표시가 됩니다. 네. 만약에 내가 60km 정도에서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60km 됐을 때 요걸 딱 누르시면 네. 요게 60km가 표시가 되는데 이 차는 스마트 크루즈거든요. 네. 스마트 크루즈는 뭐가 스마트냐면 앞차하고 내 차하고 부딪히지 않게 차간거리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요 기능이세요. 차간거리 버튼. 그러니까 그래서 크루즈를 작동을 시키면 속도계가 표시가 되고 그 옆에 요런 모양의 블럭이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은 블럭이 4개가 표시가 돼요. 네. 블럭의 한 개의 거리는 25m거든요. 그럼 4개면 100m. 앞차하고 내 차의 거리가 100m 유지한다는 네. 뜻입니다. 그러면 차량 속도를 60km 잡아줬고 그 다음 차선을 잡아주고 내 차하고 앞차의 거리를 100m로 유지해주기 때문에 내가 핸들을 따로 조향하지 않고 악셀을 밟지 않아도 이 차는 운전자가 지정한 속도대로 앞차하고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옛날 크루즈는 이 차간거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내가 60km 잡았는데 앞차가 50km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내 차도 50km 멈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차간 거리 유지를. 아, 전에도 그 기능이 있었나요? K7 때는. 아, 있었나요? 네. 마찬가지로 이 차도 앞차 속도에 맞춰가지고 네. 거리 유지하면서 가다가 그 앞차 속도 같이 맞춰주고요. 네. 앞차가 가다 멈추면 따라 멈추고, 앞차가 출발하면 따라 출발하고, 네. 앞차가 사라지면 처음에 운전자가 지정한 속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60km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좀 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요 레버를 플러스로 미시면 올라가고, 마이너스 내면 속도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내가 수동으로 운전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는 브레이크 밟거나 요 레버를 위에서 누르시면 수동 운전이 되는 거고요. 그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예. 차 건너가 브레이크만 밟으면 다 풀려버려. 맞아요. 작동 안 했어. 아, 그랬어요? 그러다가 내가 다시 또 크루즈 가고 이용하고 싶을 때는 세팅을 해야 되고. 예, 다시 요거를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는 앞뒤로 움직이면 현재 가는 속도의 크루즈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내가 처음에 이게 이 크루즈 작동하다 보면 여기에 속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속도로 가고 싶을 때는 위에서 누르시면 그 속도로 가는 거고. 아, 이거는. 예. 그러다 크루즈로 완전히 나오고 싶을 때가 있죠. 네. 그럴 때는 아닙니다. 한번 더. 요거를 처음에 눌렀던 요 버튼을 누르시면 크루즈가 완전히 해제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예. 켜고 끄고가 이게 다 이걸. 맞아요. 예. 온오프 기능이세요. 네. 예. 그리고 핸들 밑에 보시면 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네. 기능이 있어요. 네. 요거는 뭐냐면 수동 모드입니다. 수동 모드. 옛날 차도 수동 기아 모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 모드가 핸들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요걸 누르시면 여기 파킹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속도로 이렇게 기아 단수로 표시가 되세요. 만약 내가 가량 70km 정도 간다. 네. 그럼 기아 단수가 뭐 3단 내지 4단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거기서 플러스 누르면 기아가 한 단계 위로, 저 가고. 마이너스 누르면 기아가 한 단계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걸 이용 안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작동을 안 하고 그냥 주행하시면 자동으로 오토로 전환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동 모드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요. 예. 자, 아까 여기 셋업창에서 네. 이 차량이라는 메뉴 들어갔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공조, 이제 시트 기능까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네. 라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네. 원터치 방향 시동 한 번 눌렀어요. 몇 번 깜빡이는지. 예, 한번 살짝 눌러보세요. 네. 아니, 그렇게 길게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살짝만 터치해 보세요. 예, 그럼 몇 번 깜빡이는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현재는 3번 깜빡이는데 뭐 5번, 7번 깜빡이게 하는 거. 지시등. 네. 그럼 라이트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리시면 여기 보시면 오토 모드라고 있어요. 반대로 내리시면. 네. 그러면 야간에 밖에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주고 꺼주는 그런 기능을 자기가 알아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트 이거는 모드는 그냥 오토 모드 놓고 네. 운전하시면 되세요. 근데 야간에 시동 끄고 내리시면 헤드램프 에스코트라 해가지고 대략 15초 정도 라이트가 켜지는 기능이 네. 있어요. 네. 예. 그건 예전 차와 동일하죠. 네. 예.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빔 앞으로 당기면 하이빔이. 하이빔은 이제 안 쓰는 게 좋지. 사양등 기능인데 네. 이거는 안 써야지. 등을 이제 왜? 반대로 누르시면 사양등을 킬 수 있어요. 위로 올리는 것은 경고등이고요. 반대로 누르시면 사양등. 그건 오토 모드고 여기- 한 번 더 내리시면. 예. 자, 요 레버를 일단 등이 켜져야 돼요. 등이 이렇게 켰잖아요. 네. 요게 이제 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한번 내려보세요. 한 번 내리시면 사양등. 네. 다시 한번 위로 올려보세요. 올리시면 하양등. 아, 이렇게 이게 전환시킬 수가 있는데 당겨서 해야 되는 거. 오토 예. 때는 안 되는 거는. 오토 때는 돼요. 되는데 현재 등이 안 켜져 있잖아요. 네. 안 켜져 있기 때문에 눌러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밤에는 켜지니까 그때 예.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오토 모드는 뭐냐면
이제 상향등, 하향등을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켜주는 겁니다. 네. 만약 가로등이 없는 데서는 오토모드 놔두시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상향등이 켜져요. 아, 요즘 그리고- 기능이 하나 더 생겼구나. 예,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전환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오토모드 놔두시면 되는데 이것도 시동을 끌 때마다 초기화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도어도 보시면 자동 잠금은 주행할 때 자동 잠금이 네. 되세요. 원하시면 다른 걸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동 잠금 해제는 시동을 껐을 때 자동 잠금 해제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만약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전체 문이 다 잠겨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도어락 해제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이 이건 누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 해제가 되는 겁니다. 아, 전체적으로는 이건 눌러라 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차일드락 기능이에요. 차일드락. 아, 이거 잠그고 이거는 이제 차이드락 끈 거고. 해제고. 네. 예. 전체 문을 다 잠그실 때는 저 그 도어락 해제 버튼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옆에 그래서 그거를 이거 다 누르시면 잠그는 거. 전체 다 잠그는 거예요. 네. 그 반대는 전체 다 해제하는 거고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스마트 트렁크라고 있는데 내가 만약 뒤에 트렁크 문을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싶다면 네. 이걸 켜놓으시면 돼요. 네. 그럼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 접근했으면 자동으로 뒤에 트렁크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하시면 설정을 해서 해놓을 수가 있어요. 해놓을까요? 꺼놓을까요? 네. 자, 편의 기능으로는 후속 승객 알림 또는 서비스 시kim, 원하시는 시기, 거리가 됐을 때 알림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이 세답창에서 이제 차량이란 메뉴에 들어가시면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세답창에서 이 클러스터란 메뉴 들어가 보시면 이제 테마 선택이라 해가지고 계기판 화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화면의 테마를 잠깐 볼게요. 현재는 심플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서클형으로 하시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좀 편하신 것 같아요? 심플. 예. 심플형도 보시면 스타일이 A, B, C 타입이 있습니다. 예. 요것도 원하시는 타입으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예.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 오토 스탑 시동 꺼진 거 누유 시간 그러니까 오토 스탑 그러니까 시동 꺼진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웰컴 사운드 이런 것들은 그 클러스터란 메뉴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다 세답이란 메뉴 들어가서 확인할 수 네.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예. 자, 홈으로 누르시면 잠깐 처음에 보셨던 이런 화면으로 다 전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 불이 있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흰색 불이 있어요. 네. 흰색 불은 C타입으로 해가지고 충전 단자입니다. 네. 그래서 충전기 C타입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핸드폰을 연결하시면 충전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12V 외부 전원 단자 연결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노란색으로 불이 바뀌는데, 요런 경우에는 USB. 네. 우리 이제 미디어에 보시면 USB 음악 비디오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용하실 때 요 노란 불을 켜놓으시고서 C타입 코드를 연결하셔야지만이 잭을 USB 꼽으면 예, 네. 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전할 때는 요거 눌러서 흰색으로. 네, 여기 예. 충전하고 예, 요거는 그냥 충전 고정 모드고 요거는 변환 모드세요. 이제 USB 꽂을 때. 예, 네. 예,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등을 잠깐 살펴볼게요. 등은 요거 터치등이세요. 네. 바뀌었네. 예, 바뀌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문을 열었을 때만 불이 들어오게 예, 켜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실내등 그냥 켜시는 겁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등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SOS도 있고. 아, 예. 얘는 다 상관없는 건가요? SOS 기능은 우리가 기아 커넥트에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이걸 누르면 기아 커넥트 센터하고 연결이 돼요. 네. 그럼 거기 그 고객 상담원하고 통화해가지고 뭐 현재 내가 상태가 어떤지 위급함을 알려주시면 네. 뭐 그쪽에서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안 써도 기능이 있어요. 돼. 예. 이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뭐 잔액 충전 단자 이거 충전식 카드를 꽂았을 때는 잔액 확인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카드가 현재 없기 때문에 잔액 네. 확인이 안 되시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 끄는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하이패스 이용 안 하실 때 길게 누르면 끌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하이패스여서. 예, 불이 들어와 있으면 현재 하이패스는 작동한다는 뜻이고 빨간 불이 있을 때는 카드가 현재 삽입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예. 카드가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녹색 불로 바뀝니다. 예, 그러면 그냥 꽂아놓고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